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물건 하나 보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꽤 쓸만한 물건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현장 영상 먼저 보고 제가 권리 분석이라든지 수익률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이렇게 길하우스라고 써있는 이 주택이고요. 네,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1, 2, 3층 전층 다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이 상당히 큰데요. 건물 외관이 한 번에 다 안 닫힐 정도로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네, 건물은 전반적으로 외관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된 건물이고 1층에는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로 먼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1층의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 보이고요. 필로티 천장 부분도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커서 그런지 1층 주차 공간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은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편함은 여기 위치해 있는데요. 우편함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2층 4개, 3층 4개, 4층 하나 같아요.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위까지 올라가면서 한번 내부를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CTV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지금 보면 비교적 깔끔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또 대리석이 이렇게 떨어진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2층은 이렇게 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203호와 204호가 이렇게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201호가 있고 202호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문도 그렇고 상당히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여기 또 타일이 하자가 있네요. 요즘에 타일에 하자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3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이쪽은 층마다 다 이렇고요. 네, 3층도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3호, 304호가 위치해 있고 윗부분에도 특별한 하자는 없어요. 그리고 301호와 302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4층의 천장 부분 쪽을 보면 특별한 하자는 없죠. 네, 4층은 이렇게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혀 있고요. 안쪽에는 엘리베이터. 이쪽에 현관문이 되겠네요. 아마 주인 세대를 통해서 옥상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락층에서 테라스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밖에서는 보여지는데 제가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엘리베이터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적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주택은. 네.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3층까지만 운행한다고 써있네요. 4층 주인 세대는 3층에서 내려서 4층으로 걸어 올라가나 봐요. 엘리베이터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건물의 전면의 모습입니다.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건물 연식은 2021년식으로 네, 신축에 속하는 주택입니다. 2021년 12월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2년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보면 이쪽이 이제 3호 라인인데 이쪽 부분이 남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측면은 동쪽입니다. 네, 이쪽은 4호 라인, 이쪽은 2호 라인 이렇게 됩니다. 건물에 제시의 물건이 있는데요. 제시의 물건은 이 4층에 다락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3호 라인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다락층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도면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의 모습입니다.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고요.
외관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 보면 이쪽이 이제 4층인데요. 이쪽 라인은 4층에서 다락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의 이 부분은 네, 다락은 없는 구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다 4층에는 테라스는 위치해 있고요. 네, 건물의 측면의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이쪽이 이렇게 샌드위치 파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제시의 물건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시가스 계량함 사진인데요. 301호와 303호가 도시가스 계량함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301호와 303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호실은 도시가스 계량함이 다 열려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거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물 내부의 도면입니다. 2층의 도면이고요.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204호가 위치해 있고 203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20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3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경계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203호 같은 경우에는 방 2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투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202호도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2층의 세대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01호도 투룸이고 202호 투룸, 203호도 투룸이고 204호는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3층의 도면입니다.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현장 영상에선 되어 있었는데요. 도면에서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4호 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영상에서도 3층에 4호 라인이 이쪽에 현관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부분이 위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에는 아직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찰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위반이다라는 것은 인지는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현황에서 보면 이쪽이 304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304호와 이쪽만 이렇게 막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중에 원상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원상복구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감만 좀 분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304호도 지금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303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구조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303호. 그리고 301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302호도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기 전에 현장 사진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층 주인세대 출입문은 이쪽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면 여기 문이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4층 같은 경우에도 세대를 일부 좀 나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도면을 보면 이렇게 4층은 401호 한기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3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 사진을 보면 아마 이쪽에 이렇게 문이 한 개가 더 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도면을 보고 방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누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3층 지붕으로 나가는 통행로 역할을 하는 창문인데요. 이 창문 밖은 반을 이렇게 잘라서 막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 보이죠. 이 주방이 여기 이렇게 큰 주방이 위치해 있는데 그럼 이쪽이 주방의 구조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거실에 주방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실이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낙찰을 받은 후에 그냥 4층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층 이렇게 쪼개놓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활용도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서 그냥 3룸의 구조로 사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다가구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확대해 보면 위쪽으로는 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청라 IC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인천 서부 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요도 좀 일부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인천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물류단지가 옆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과 거리도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아마 이쪽의 근로자 수요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서부 일반산업단지, 네, 이 지역에 있는 근로자의 수요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인천 서구, 네, 이렇게 인천 서구구청이 있고요. 네, 상업단지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1만 5,520번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47-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의 명칭은 길하우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87평 정도 됩니다. 토지 면적도 꽤 커 보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4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각 조건에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6억 1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현재 반값 가격인 7억 8,9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마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물건입니다. 네, 지금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23일로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매각 물건의 현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시의 건물로 4층 다락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위반 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가구 수는 총 8가구이고요. 저희가 현장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아마 9에서 10가구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은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현황을 보면 2층에는 4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1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3층은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1가구는 대수선으로 이렇게 방 쪼개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방 쪼갠 면적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강제금은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가구로 되어 있는데 4층 현관문이 2개가 달려 있었었죠.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의 서두에서 얘기 드렸듯이 4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상복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반 사항이 정 찝찝하신 분들은 3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상복구는 그리 어렵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승강기는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권리의 신고된 분은 2분이고요. 301호 임차인과 201호 임차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분 다 최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탁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온 물건이거든요. 신탁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는 임차인 세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임차인들이 전부 다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추정은 되지는 않지만요. 아마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입을 했다가 안 빼간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채무자와 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추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현장에 방문을 해서 401호 임차인과 대면을 하든지 주변 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거 임차인 4분 같은 경우에는 전입 신고일이 2022년 1월 4일로 4분 다 전부 같습니다. 제 추정인데요. 전부 다 4분이 외국인이거든요. 한 개 호실에 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개 호실에. 아마 이분들도 월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저와 같이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번 물건에 도전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2분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전입이 같죠.
2022년 2월 9일로 되어 있고요. 이분도 2월 9일로 되어 있고 두 분 다 역시 외국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분도 한 개의 호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 분명히 100% 월세로 있을 겁니다. 해결 안 되는 임차인이 총 7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한 개 호실, 여기 한 개 호실, 총 2개 호실만 해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번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저희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보시죠. 네,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9분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은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채권 금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는 지금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탁 원본을 확인을 해보면 대출 금액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취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주변의 매각 사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인 2024년도에 매각된 사례가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12억 2천만 원, 그리고 2024년 1월에 11억 7천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2024년 9월 달에 매각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2024년 9월 달에 12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 하얀색 건물이고요. 1층에도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 3, 4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보다는 면적은 조금 더 작아 보이긴 합니다. 대지 면적이 74평이니까 저희가 오늘 보는 물건보다는 조금 작기는 하네요. 이 물건이 12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은 7억대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2024년 1월 달에 매각된 물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2024년 1월 달에 매각이 되었고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것도 1층의 필로티 구조,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지 면적 97평에 연면적은 111평으로 저희가 오늘 보는 건물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매매 금액은 11억 7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고요. 오늘 보는 주택은 이런 매각 사례를 보면 정말로 저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으로 임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부 사진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 건물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죠. 저희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21년 12월이다 보니까 아마 이 건물 내부 컨디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네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보증금 500에 월세는 5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방 3개 같은 경우가 2천에 60만 원에 나와 있고 이쪽에 보면 3천에 30만 원. 이거는 투룸 같습니다. 네, 투룸인데 보증금이 좀 많네요. 3천에 30만 원. 네, 이렇게 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임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호부터 204호까지 2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호, 202호, 203호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204호 같은 경우에는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301호부터 303호까지도 투룸,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304호도 1.5룸으로 되어 있었죠. 네, 요거는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401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좀 애매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세팅을 하였고요. 3룸으로 그냥 원상복구를 한 조건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계 금액은 보증금 4,60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470만 원, 한 최대 500까지도 세팅이 가능한 그런 현황입니다. 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 금액은 최저가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전부 다 세팅이 된다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전부 다 세팅이 되고 나면 수익률은 7.6%입니다. 7.6%의 수익률은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는데요. 아마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간만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이 물건은 이번 회차에 무조건 낙찰이 될 것 같고요. 입찰 경쟁도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본 물건에 대해서 최종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식 건물로 외관도 상당히 깔끔하고 내부 수리도 큰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컨디션의 주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9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분은 뭐 현황 신고가 돼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현황 신고가 안 되어 있는 7분 때문에 지금 이 주택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요. 같이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요. 이런 물건을 접근을 해야 입찰 경쟁도 덜한 괜찮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일자리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